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가 줄여서 개인적 공급 이렇게 불러요. 자,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초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고, 이 매입세 공제 받은 걸 법조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생산 또는 취득 재화다. 그래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라고 되어 있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기가 구입했거나 혹은 생산한 거 있죠? 자기가 생산한 재화는 뭐라고 불러요? 제품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구입한 재화는 상품이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규정은 용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재화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것을 사업주 갑이 있는데 갑이 사용 소비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용 소비했는데 왜 사용 소비한 거예요? 그 purpose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했다. 매입세 공제 안 받는 게 타당하죠? 근데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공급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주가 사업주에게 공급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자기에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세에 과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럼 갑의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종업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종업원까지. 그래서 갑 또는 갑의 종업원이 해당 재화를 사용 소비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해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조문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몰라요. 갑은 그럴 수 있어요. 갑이 뭐 텔레비전 사가지고 집에 갖다 꽂는다. 그럼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회사에서요. 커피 믹스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커피 먹어요. 그러면 그거 공급이 아니에요. 그냥 쓴 거죠. 그게 사업과 그렇게 무관해요? 그렇게 무관해요? 무관하지 않죠. 그 매입세 공제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법은 있다고야. 실제 사건인데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 종업원들에게 명절 선불로 식용유 사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가세 내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걸 왜 내? 그렇게 공평이 안 맞아요? 아니, 사물을 보거나 뭐 했을 때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거 마땅치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개인적 공급이 이슈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파란색 봅니다. 그래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한다. 사실 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과 관계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종업원에게 명절 선물 주는 게 왜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근데 우리 법은 과세했단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는 법원에 갑니다. 법원 판사들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판사님들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판사님, 야, 이게 뭐냐? 말이 되냐? 사업을 위해서 쓴 거지. 종업원의 복지로 해서 쓰는 게 경비 인정되고 이게 왜 공급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고등법원까지 가서 졌어요. 대법원 가야 되겠죠. 국세청이 대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대법원에 가서 판결 나오면 동네방네 소문나요. 그러니까 아예 드랍 시킨 거야. 꼼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을 만듭니다. 작년에 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연간 10만 원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법이 또 있어요. 나만 그런 생각 들어요? 왜 10만 원이에요? 왜? 10만 원, 11만 원 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12만 원 주면 안 돼요? 화가 나서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럼 10만 원이면 연간 10만 원이면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 부가세는 1년을 2기로 나눕니다. 1기와 2기. 1기 때 8만 원 주고 2기 때 8만 원 주면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 넘었잖아요. 1기 이미 공제받은 거 토해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두 개 합쳐서 10만 원 넘었으니까 토해내야 됩니까? 또 공급으로 봐서 다시 수정신고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럼 2기 것만 부정하자. 그럼 2기 거 부정하면 8만 원 중에 2만 원 해주고 6만 원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다. 그 제한을 또 자르긴 그렇다. 2기 거 전부 다 부인하죠. 어이씨. 그러면 1기 때는 내가 멸치 줘서 면세였고요. 2기 때는 과세 제품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묻지 마라. 아, 피곤합니다. 피곤해. 저는 이따구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시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 10만 원 문제 맞춰서 푸시면 돼요. 근데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2차 시험에 세법학이라고 있어요. 거긴 논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규정 다 무시하시고 논리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회사 시험 보는 숫자로 하기 때문에 세무회계에서는 상관없습니다. Anyway, 맨 아래 과세 형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 형평을 위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외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에서도. 그래서 뭐 10만 원, 뭐 선물,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